보면 첫 번째 나오는 유형을 보면 연속하는 두 홀수다 이런 말이 나오지. 이것도 이제 시험 볼 때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 홀수가 누가 홀수야? 1, 3, 5 이런 거잖아, 맞지?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홀수 하나를 x로 넣는 거야. 그럼 그 다음 홀수는 얼마인 줄 알아? x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1 다음에 2 증가한 수가 3 아니니? 네. 그래서 2씩 증가하는 거야. 연속하는 홀수든 짝수든. 알겠니? 연속하는 세 홀수 하면 어떡할래? x 플러스 2, x 플러스 4 이렇게 세 개를 놓으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놓았더니 이제 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작은 수의 4배에서 10을 뺀 것은, 그래서 4x 빼기 10 잘했네. 네. 맞지? 큰 수의 2배 이상이다. 그래서 큰 수는 여기서 이제 뭘 잘못했는지 알겠지? 네. 즉 괄호를 하고 x 플러스 1을 하면 큰 수가 2 큰 수기 때문에 1 큰 수가 아니야. 2배를 하면 2x 플러스 4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따라서 4x인데 2x 넣으면 2x가 되고 얘는 4인데 마이너스 12 넣으면 14가 되는 거지, 맞지? 네. 그래서 x는 누구보다 크거 낫다? 7보다 크거 낫다. 그러면 x가 홀수 아니었니? 네. 여기서는 6은 말이 안 되잖아. 그래도 답은 맞게 나왔을 텐데 홀수는 7부터 나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x는 7이네요. 그럼 그 다음 홀수는 누구겠니? 2 큰 수니까. 구겠다, 맞지? 네. 그래서 가장 작은 두 수는 7하고 9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얼마야? 16이다. 이렇게 답을 얻어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홀수나 짝수는 2씩 증가한다는 사실 기억합니다. 그냥 연속하는 자연수 이랬다면 어떨까? 그거는 x 플러스 1, 1씩 증가하는 거야. 자연수니까. 네. 근데 홀수로 움직이면 2씩 증가하는 거야. 짝수로 움직여도 2씩 증가하는 거야. 그냥 연속하는 자연수 이러면 x 플러스 1, 1씩 증가하는 거야. 그럼 뭐 x 플러스 1만 되냐? 아니야. 뭐 x 빼기 1하고 x 이렇게 잡아도 연속하는 두 수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아. 대신에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이 수가 자연수기 때문에 x는 최소 얼마야? 2보다 크거나 같은 수부터 가능한 거야. 왜냐면 이 수가 아무리 작아도 1이 돼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x는 최소 2부터 가능한 거야. 만약 x에서 답이 1이 나오잖아. 그럼 버려야 되는 거야. 왜? 1을 넣으면 이건 0인데 어떻게 자연수야 그게. 맞지? 그래서 우리가 연속되는 수를 잡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x 플러스 1로 잡는 게 일반적인 거고, 그거보다 하나 작은 수로 잡아도 문제는 없는데, 그럼 최저 수의 범위를 달라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 또 밑에 150번, 네. 150번이랑 510번. 자, 차가 4인 두 정수가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잡아주면 되겠니? 네 생각에. x 마이너스. 자, 친절하게 두 수 중 작은 수를 x라고 했지. 네. 그럼 작은 수가 x면 큰 수는 뭘까? x 마이너스 할까? x 플러스 할까? x 풀. 그렇죠. x 플러스 하라고 잡아야지. 두 수가 차이가 4난다 했잖아. 네. 지금 문제에서 시킨 대로 하면 작은 수가 x란 말이야. 그럼 x 빼기 4로 하고 차이 나는 수를 잡아버리면 더 작은 수가 x 빼기 4인데 말이 안 맞게 되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있는 말을 정확하게 잘 따라서 위쪽으로 4칸 가서 수를 잡을지 아래쪽으로 4칸 가서 수를 잡을지, 차가 4인 곳은 두 군데 있단 말이야. 오른쪽 왼쪽 두 군데 있단 말이지. 네. 근데 지금은 작은 수를 x라고 했으니까 위쪽으로 4칸 가야 수가 x 플러스 4라는 수를 잡아야 되는 거야, 큰 수는. 네. 이해되겠니? 네. 이제 차가 잡혔으니까 두 정수의 합이 19보다 크다 식을 세우면 될 거야. 이 두 정수를 뭐야? 합치면 뭐보다 크다? 19보다 9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더하면 2x는 넘기면 15가 되고 x는 2분의 15니까 숫자로 하면 7.5가 되는 거지. 네. 그럼 7.5보다 큰데 자연수야. 그러면 제일 작은 x는 누구라고 할 수 있겠니? x는 8. 8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음 수는 누가 되는 거야? 9요. 9가 아니라 아. 지금 차가 4인 두 정수를 했잖아. 연속하는 두 수라고 안 했잖아. 이거보다 4 큰 수니까 다른 한 수는 얼마야? 10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네. 지금 질문에서 뭘 물었니 또? 가장 큰 수를 구하라면 12를 적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또 8 적으면 안 돼. x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 x 구하는 거야. 그럼 답은 누가 되는 거야? 8이요. 그냥 8을 적어야 되는 거지. 되겠니? 네. 그래서 항상 문제에 있는 말을 잘 봐야 돼. 문제에서 두 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 또는 두 수를 이렇게 곱하라, 말을 막 바꾼단 말이야 마지막에. 그리고 두 수 중 큰 수를
구하라 했는데 또 8 적으면 안 되겠지.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x는 7.5 나왔다고 8 적는 친구들이 있어 보면,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두 수 중에 큰 수는 이렇게 질문이 있어. 문제를 제대로 안 읽으면 틀리는 거야. 계산을 잘 해놓고 틀리는 거야. 큰 수를 물었으면 여기다 4를 더해서 12를 답으로 줘야 되는 거잖아, 맞지? 네. 지금은 작은 수를 물었으니까 8이 답인 거야.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그거야. 계산을 잘 하고도 마지막에 내가 이거 뭐 적는 거지? 작은 수 적는 거구나. 7.5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애 적으면 되겠구나. 8을 적어야 되겠구나 하고 마지막에 체크를 반드시 하는 게 중요해. 알겠니? 네. 자, 그 다음 유형 넘어가자. 510. 2번은 푸는데 어떻게 3번은 안 풀렸어? 풀렸으면 밑에가 풀릴 텐데. 천천히 해볼까? 선생님이랑? 네. 병주의 예금액은 12만원 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매월 8,000원씩 예금한다면 몇 개월 모르잖아? X개월이지, 맞지? 네. 그럼 12만원 더하기 8,000X. 잘했네. 맞지? 네. 병주 예금액이 30만원보다 많아진다. 많아지는데 어떻게, 이게 많아지는 건데 어떻게 부동산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 30만원보다 네. 많다. 누가? 아. 예금한 금액이. X개월 뒤에 예금한 금액이. 네. 뭐뭐보다 많다잖아, 맞지? 네. 그럼 우리가 이게 이제 어떤 착각이 있냐면 이런 착각이 있어. 크다 하면 항상 오른쪽으로 크다를 많이 하거든. 네. 그러니까 많다 크다 하면 이유 불문하고 친구들이 부등식을 무조건 오른쪽으로 해. 왜? 수직선에서 오른쪽이 가는 게 크니까 숫자가. 네. 그런 착각을 해. 우리가 수직선 상에서는 오른쪽이 큰 거 맞아. 근데 문제에서는 한글로 A가 B보다 크다 이랬으면 A가 만약에 왼쪽에 있고 B가 오른쪽에 있으면 A가 B보다 크다니까 A가 큰 거잖아. 네. 맞죠? A가 만약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B보다 크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수직선이 아니라 문장을 지금 줬기 때문에 대상인물 2명 중에서 누가 큰지를 체크하고 방향을 내가 잘해야 되는 거야. 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오른쪽으로 막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알겠니? 네. 지금 읽어보면 누가 큰 거야? 자, 12만 원이 있어요. 매달 8,000원씩 예금을 해요. X개월 동안 예금을 해서 모았는데 그 돈이 30만 원보다 많다. 누가 큰 거야, 그럼? 왼쪽 거야, 오른쪽 거야? 왼쪽 거요. 왼쪽 게? 많다. 많다는 것은 같다는 아니지. 동호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동호도 넣으면 안 됩니다. 말을 정확하게 표현해야지. 이해됐어요? 네. 응? 그래서 이거를 풀면 8,000X는 12만을 넘기면 18만이 되겠죠. 맞지? 네. 그럼 0세개 약분시켜버리면 0세개 약분시켜버리면 20 뺐지만 8분의 180이 되겠지? 네. X는 8분의 180은 계산하면 얼마일까? 8, 2, 16 남은 거는 20 또 8, 2, 16 8, 5, 40 22.5보다 크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22개월 예금한 것보다는 즉 30만 원이 큰 거고 22.5개월 예금을 하면 두 개는 같아지는 거고 22.5개월을 넘어서면 예금한 금액이 더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0.5개월 단위로 예금하지 않잖아. 네. 그럼 몇 개월 예금했을 때 30만 원보다 많아지는 거야. 몇 개월 예금했을 때? 23. 그렇지. 23개월 예금했을 때 많아지는 거지. 22개월 때는 아직까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몇 개월 후부터 예금액이 많아집니까? 23개월이라고 답을 적어줘야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겠어요? 네. 그래서 문제에서 누가 누구랑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 부동의 방향은 즉 왼쪽으로 크다 할지 오른쪽으로 크다 할지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수직선이라면 당연히 오른쪽에 큰 수를 배치시켜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쭉 A가 큰지 B가 큰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 내가 식을 이렇게 적어놨으면 얘를 왼쪽에 적어놨으면 왼쪽으로 방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얘랑 얘를 자리를 바꿔놨으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금액이 큰 거니까 예금액 쪽으로 부동산 방향을 크다고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크다라는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오른쪽으로 부동식을 적는 거 아닙니다. 네. 습관적으로 하는 실수를 이제 앞으로는 방향을 정할 때는 누가 큰지를 체크하고 방향을 정하는 거를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 번의 수학시험에서 각각 80점, 67점, 80점을 받았다. 네 번에 걸친 수학시험의 평균이 84점 이상이다. 여기서 이제 문제에 대한 어떤 오해를 했는데 이 4는 왜 곱했을까요? 4번 봤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네 번이란 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뜻이야. 내가 어떤 점수를 한 번 받았고 두 번 받았고 세 번 받았는데 x1, x2, x3라고 할게. 딱 세 번밖에 시험을 안 봤으면 평균을 낼 때는 3으로 나누는 거야. 네. 맞지? 그럼 만약 시험을 네 번을 봤다면 네 개의 성적을 다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누는 거야? 4요. 4로 나누는 거야. 시험이 5번이면 5개의 성적을 다 하고 나서 5로 나누는 거야. 맞지? 이 곱하는 이런 거는 전혀 이제 해당 안 되는 거라는 거 이해되지? 네. 그럼 중요한 거는 뭐지? 네 번째 성적이 얼마인지를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거야. 네 번에 걸친 수학 성적의 평균이 84점 이상이라는 것은 즉 여기다가 x를 하나 더해줘야 이 네 번째 성적이야 얘가. 맞죠? 더해주고 나서 뭐로 나눠야 되는 거야? 4. 4를 나누는 게 이것을 계산한 것이 평균이 되는 거야. 이게 뭐 이상이다? 84점 이상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네. 그래서 얘를 이게 곱하기 4가 아니라 더하기 x가 있어야 되는 거고 4는 이항시켜서 얘를 곱해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네. 4, 8, 30인데 왜 계산도 안 맞니? 4, 4, 16 4, 8, 32 336이 되겠지? 3 곱한 수. 그래서 3을 곱해서 그 다음에 이 수를 어떻게 하니?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x가 누군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지. 이거 셋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80, 76 더하면 156이고요. 그다음 86을 더하면 2고 올라가니까 8, 9, 10, 242가 되겠네. 그럼 336에서 242를 빼면 6에서 1을 빼면 4고 10에서 40을 빼면 60이고 위에 있으니까 94점이 돼야 되겠다. 맞지? 네. 그래서 94점이 x는 몇 점 이상이다? 이해됐어요? 네. 왜 그런 거 하니? 점수를 꽤 잘 받아야 되지. 보니까 평균이 84점인데 이 점수보다는 몇 점 높아? 4점. 4점 높지. 이 점수보다는 몇 점이 높아? 10점. 8점이 높지. 어. 맞죠? 8점이. 네. 얘보다는 점수가 어떻니? 2점이 낮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필요한 점수가 몇 점이냐면 84점을 기준으로 보면 얘는 4점이 더 필요하고 얘는 8점이 더 필요하고 얘는 여유가 있으니까 2점이 좀 적어도 돼. 그러니까 84점을 기준으로 보면 몇 점이 더 필요하니? 10점이 더 필요한 거야. 토탈에서. 네. 그래서 94점이라는 점수를 최소한 받아야 84점 이상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네 번째 시험은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 94점. 94점을 받아야 되는 거야. 평균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한다는 거 알겠니? 네. 네 번째 걸 x로 놔야 되고 네 개를 더한 게 4로 나눈 게 평균이고 그 평균한 식이 84점 이상이라고 부등식을 만들어주면 이거를 풀면 x의 범위를 구하면 그게 내가 이번에 마지막 시험에서 받아야 될 점수다라는 게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거 일단 쭉 풀어주고요. 이거 선생님 말하기 전에 미리 풀어놨던 건가 보네. 대표 유제 말고 풀어져 있는 거 보니까 맞지 다들? 자, 또 볼게. 한 번에 900kg까지 운반할 수 있는 승강기. 승강기의 최대 무게가 900인 거야. 네. 자, 몸무게가 90kg인 한 사람이 승강기에 타고 있어. 한 개에 30kg인 상자를 여러 개 운반해. 그럼 상자의 개수를 X개라고 하자고, 맞지? 네. 그럼 결국은 90kg 사람의 몸무게에다가 상자 30kg짜리를 X개를 들고 있으니까 30X겠지. 상자를 쫙 들었어. 막 이렇게 쌓아가지고 막 들고 가. 네. 한 번에 최대 몇 개 상자를 운반할 수 있겠니? 다 더하면 얼마를 넘으면 안 돼? 900보다? 작아야 돼요. 그치, 작아야 되지. 또는 갓. 까지니까. 갓. 같은 것까지는 벨이 안 울리겠지. 네. 삐 하면서 벨 울리면 이제 출발 못 하잖아. 엘리베이터가 맞지? 900km까지라고 했으니까 900km까지는 나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30x가 되고 90을 넘기면 810이 될 거고 30으로 나눠주면 3, 2, 6, 3, 7, 21. 몇 상자까지 운반할 수 있어 최대? 27 상자보다 작거나 같은 상자의 개수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최대 운반할 수 있는 상자는 27 상자다.
자, 식 만드는 거 어려워 안 어려워? 안 하네요. 맞지? 있는 그대로 따라주면 되지. 네. 금액을 그대로 따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대표 예제로 넘어가자. 몇 번에 아까 돼? 했던 거 아래 있어요. 하나 더 있어. 네. 저 522번에. 네. 이것도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뭐 다를 바 없습니다. 자, 협평문에서 배와 사과를 합쳐서 15개를 산대요. 자, 배 한 개는 4,000원 한대. 사과는 2,500원이래. 배송료도 3,000원 더 해야 되나 봐. 배순을 포함해서 전체 45,000원 이하다. 이렇게씩 만들어야 되는데 배는 최대 몇 개냐 물었지. 그럼 배의 개수를 뭐랄까? X개나 놓자. 그럼 배가 X개면 사과는 몇 개 살까? 합쳐서 15라 했잖아. 네. 그래서 배가 X이면 사과는 15배기 X인 거야. 쉽게 말하면 15개를 사야 되는데 배를 10개 사면 사과는 5개. 5개. 배를 1개 사면 사과는 14개. 14개. 개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배를 X개 사면 사과는 15배. 전체에서 사과를 빼고 남는 개수만큼 사는 거야. 그래서 항상 남은 개수는 전체 빼기 산 개수가 되는 거야. 그럼 식을 이제 어떻게 만들지 알겠니? 네. 배는 한 개를 얼마라고? X. 한 개 얼마냐고? 아. 4,000 4,500. 곱하기 X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네. 사과는 한 개 얼마라고? 2,500원. 2,500 곱하기 X. X가 아니지 얘는. 아, 15배기 X로 해야지. 분배법칙을 해야 되잖아. 괄호하고 항상 괄호하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 더한 게 45,000원 이하야. 뭐 빠졌는데 잘 읽어보면 뭐가 빠졌지? 배송료 3,000원. 그렇지. 배송료 3,000원 있었지. 네. 그 합쳐서 45,000원 이하로 물건을 산답니다. 이게 이 문제식이 되는 거예요. 됐니? 네. 계산은 하세요. 할 수 있겠니? 네. 응? 그 다음에 주차요금. 주차요금 처음 10분까지는 얼마야? 2,000원. 그 다음 10분이 지나면 1분당 얼마? 50원. 50원씩. 5,000원을 넘지 않으려면 최대 몇 분까지 주차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5,000원이 되는 시간 금액이 즉 최대 시간이 얼마인지를 찾아보자고. 자, 처음에는 10분이야, 맞지? 네. 그러면 2,000원은 10분일 때 기본 요금이니까 이렇게 하고 2,000원 더하기 그 다음에 1분당 얼마 올라간다고? 50원. 그럼 50 하고 분당 요금을 하고 몇 분이 지나는지를 X분이 지났다고 하자고. X분. 네. X분. 그럼 이거를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너무 안 돼? 5,000원. 5,000원 이하가 되면 되겠지. 네. 맞지? 그러면 50X는 2,000을 넘기면 3,000이거든. 나눠주면 X는 60분 이하지. 네. 이해되니? 그래서 답 60분 하면 망하는 거라고. 왜 망할까요? 왜 틀리는 걸까요? 가야 돼. 이미 몇 분 이거 돈 냈기 때문에 몇 분은 기본적으로 내가 있어도 되는 거야. 주차해도 되는 거야. 2,000원 정도. 2,000원을 냈으니까 몇 분 있어도 되는 거야. 10분이요. 10분 있어도 되는 거잖아. 네. 그럼 50원 곱하기 60을 가지고 3,000원치를 더 있는 거잖아. 네. 그럼 60분에다가 20분 보너스 10분까지 있으니까 최대 몇 분까지 주차할 수 있는 거 5,000원으로 70분 주차할 수 있는 거지. 맞죠? 네. 요때 이제 저 10분이 처음부터 이제 기본 요금으로 주어지는 거다 보니까 저 X를 분으로 잡았다면 저 X는 10분을 제외시키고 시간 계산을 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저 값을 구한 값에서 60분이면 50원씩 내면 3,000원을 낸 거란 말이지. 그럼 2,000원 어디 갔지? 2,000원은 기본 요금에 의해서 10분을 즉 내가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 처음부터 주어진 거란 말이지. 그럼 결국은 5,000원치를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거는 최대 60분 플러스 10분인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때로는 저렇게 X가 나온 게 그 적혀 있는 게 답이 아닐 때도 있어. 왜 저거는 내가 추가 시간을 구한 거고 질문은 뭘 물었어? 전체 최대 몇 분까지 주차 전체 주차 시간을 묻는 거야. 네. 맞죠?
저 x는 즉 기본 요금 이외의 추가 시간 주차한 걸 묻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되겠어요? 네. 그래서 위에서 문제를 풀 때도 뭐라고 하고 있니? 즉 얘는 애초에 처음부터 아예 x에서 저기 식을 빼고 문제를 푸는 거야. 시간을 x분으로 잡았는데 x에서 뭐를 10분을 빼고 잡아버리나 보네. 그런 식으로 P개당 가격이 A1이고 P개를 초과하면 한 개당 B1이 추가될 때 그럼 X개의 가격을 물을 때는 즉 X개에서 그 앞에 가격을 빼고 문제를 잡아버리네. 그럼 그게 더 식이 복잡할 것 같은데 선생님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니? 네. 그래서 이때는 시간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랩도 끝내먹으면 되니? 네. 이건 풀다가 풀다가. 책정을 못했어. 이거 맞았고 네. 이거는 지금 풀다가 세치만 안 했고 네. 선호에는 볼펫이 인터넷 한 자리 700원이 난다. 그래서 700x 더하기 2500 누가 유리한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는 게 유리하다. 가격이 작아야 된다. 그거 잘했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300송 2,500원이니까 3, 8, 24니까 8점 얼마네. 8점 얼마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면 9자로부터 유리하겠다. 맞지? 네. 이해되겠어요? 네. 답을 마지막 내야지. 8점 얼마보다 크니까 9자루 라고 해야 돼. 8.3천까지 구했네. 네. 볼펜의 자루수는 소수점이 있을 수 없으니까 9자루부터 유리합니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거는 해서 나중에 채점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안 풀리는 거 입장료 문제 전에 한 번 풀어준 것 같은데 이거는 맞지? 네. 이게 퍼센트. 한 사람한테 7,000원이고 50명 이상의 단계 입장에 30% 할인해준다. 그러면 여기다가 30% 할인해주면 2,100원을 할인해주잖아. 그럼 할인해줬으니까 한 사람당 얼마야? 4,900원에 입장할 수 있는 거지 한 사람당. 30% 할인이란 거는 7,000원에 0.3을 곱하면 돼. 그럼 3, 7이 21이니까 2,100원을 할인해 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5,000원 할인하면 50% 하면 반 깎아주는 거잖아. 네. 그럼 반 깎아주면 3,500원 깎아주는 거잖아. 네. 그럼 30%는 50%보다는 좀 작게 깎아주는 걸 거 아니야. 네. 그럼 3,500원보다 좀 작으니까 3, 7이 21이니까 2,100원 깎아주는 거야. 소수점을 곱하면 0.3을. 이해되니? 네. 그래서 2,100원을 깎아주는 거니까 4,900원에 입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방금 전에 마트 가격이랑 똑같이 뭐가 유리한가라고 질문을 또 하고 있다 맞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50명이 안 되는데 단체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50명 주세요 한다 했잖아. 남은 거는 뭐 친구 주든 말든 그건 알아서 쓰고. 네. 어쨌든 그냥 들어가면 얼마야? 우리가 X명이라고 하죠. X명. X명이 그냥 들어가면 7,000X가 되는 거야. 근데 50명짜리를 사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 50명 X 아니야. 이미 50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4,900을 바로 곱해버리는 거야. 네. 맞지? 그럼 50명 곱하기 할인을 했으니까 4,900원이 되는 거지. 이건 확정이야, 확정. 네. 이게 50명짜리 단체 입장권의 가격이야. 그러면 몇 명 이상부터 50명 입장권을 사는 게 유리한가 물었으니까 맞지? 네. 얘가 50명짜리 입장권의 가격인데 얘가 얘보다 훨씬 비싸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사는 거잖아. 네. 얘가 더 어떻다? 크다. 그렇지. 얘가 크고 얘가 작은 거지. 이해되니? 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할까? 4,900원이니까 0 두 개는 약분시킬까? 네. 100을 약분시키고 여기 0 하나 더 있네. 맞지? 그럼 x는 양변을 7로 나누면 되겠네. 근데 7이 49잖아. 이거 7, 7이 49. 네. 그러면 30. 남은 거는 7로 35다 맞지? 네. 35는 보다 크다. 근데 유리한 거는 금액이 같아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 맞지? 네. 그래서 동호가 안 들어간 거야. 그럼 35명이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그거 두 개가 같아지는 거야. 즉 유리하진 않고 에이 그냥 들어가나 뭐 단체권 사서 들어가나 뭐 같은 거야. 맞지? 그럼 몇 명부터 유리한 거야? 36명. 36명부터 유리하다고 해야지. 실제로 여기다 7,000원 곱해봐. 7, 3, 21
C로 35 하면 24만 5천 원 들어가. 총 들어가는 돈이. 네. 근데 50명짜리 단식권을 해도 50 곱하기 4,900원 해봐. 0하고 5900, 590, 59, 45 4 올라가고 54, 20 24만 5천 원 들어가. 그때 금액이 똑같이 들어가잖아. 네. 맞지? 35명일 때는 금액이 똑같이 들어가니까 야 그냥 모아서 그 돈 주고 하고 귀찮다 그 긋고 하기 귀찮아 그냥 알아서 각자 들어와 이러는 거고 36명부터는 야 우리 이거 36명이면 단체로 가면은 이게 가격이 좀 더 싼데 남은 걸로 우리 간식 사 먹을 수 있겠는데 이제 이래 되는 거지. 그래서 몇 명부터 유리한 거야? 36명부터 유리한 거야. 이해되겠어요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식을 만약에 문제를 틀리면 내가 어디서 뭘 틀렸는가 이렇게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문제를. 이제 뭐 식을 어떻게 세우는지도 알고 문제를 읽고 내가 식을 뭘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뭘 잘못 식을 세웠는가 이걸 찾아내면서 틀린 거를 계속 고쳐보는 거야 본인이. 네. 야, 이건 또 잘 풀었네. 그런 소물 문제래. 소물 문제는 뭐 그리라고 했어요? 비커요. 그렇지. 근데 비크는 안 걸어놨니 밑에. 비크. 자 그려볼게요. 자 위에 퍼센트 적고요. 밑에 전체 양 적고요. 이것과 9%의 소금을 섞어서 섞어버리니까 비크 한 개 더 있어야 되겠네. 네. 이거는 9%짜리 비크래요. 근데 몇 g인지를 모르네. 이걸 xg이라고 놓을게요. 자 섞었으니까 비크가 이렇게 크게 바뀌었겠지. 네. 그럼 전체 그라면 300 더하기 x가 됐겠네. 네. 여기는 속아 있는 소금은 어떻게 구한댔어? 위 아래 곱해서 100으로 나눈다 했지. 그럼 300을 100으로 나누면 3이니까 3을 14는 곱하면 여기는 42g 녹아 있겠네. 네. 여기는 위아래 곱하면 9x인데 100으로 나누면 100분의 9xg 녹아 있겠네. 네. 그럼 녹아 있는 소금은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42 더하기 100분의 9xg 녹아 있겠네. 네. 근데 이게 농도가 돼야 되는데 몇 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문제에서 12% 이하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자 이제 이거씩 만들면 되겠네. 얘가 새로운 전체 소금물의 양이고 얘가 전체 소금의 양이고 여기다가 곱하기 100만 해주면 몇 프로 이하? 12% 이하다라고 식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농도 공식 나왔네요. 자 이제 분자는 항이 두 개니까 활용하고 얘는 분배 법칙하고 얘는 저쪽으로 이항식해서 곱해주고 하자. 1항 1항 곱하면 4200이 되고 100 약분되니까 플러스 9x가 되고 오른쪽은 11항 3000을 곱하면 3600이 되고 12x를 곱하면 플러스 12x가 되겠지. 네. 그래서 9x니까 12x를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x가 되고 3600인데 420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600이 되겠네. 네.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동 방향이 어떻게 될까? 음수 바뀌어요. 바뀌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0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넣어야 되는 9%짜리 소금의 양은 최소 몇 g이다? 200g이다. 몇 g 이상 섞어야 되는가? 200g 이상. 자 비크 그래서 농도 공식 그대로 세우니까 나왔노? 나와요. 비크 그리세요. 알았지? 네. 비크 그리고 그대로 세우면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해 보세요. 그다음 자 구리를 넣었다. 어차피 소금물에서 소금의 비율이 곱하기 100이 되면서 그게 농도라고 바뀌는 거잖아. 네. 그러면 어떤 합금에서 구리가 몇 %다. 뭐 황동이 몇 %다. 이것도 결국은 전체에 대한 비율 아니니 소금물의 농도 같은 소금의 비율처럼 비율 아니니. 네. 이것도 똑같이 비율입니다. 알겠니? 네. 그럼 이것도 비크는 아니어도 이렇게 쇠막대기를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구리 20%를 포함한 A와 A라는 이렇게 쇳덩어리가 있는데 여기에 구리가 있어. 몇 프로? 20%. 그 다음에 구리를 30%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이게 A 쇠막대고요. B 쇠막대인데 여기는 구리가 몇 프로 있냐면 구리가 30%가 있는 거야. A, B를 녹여서 합체를 해가지고 자 전체 어떤 구리를 130g 이상 포함하는 합금 500g을 만들려고 한대. 합금 B는 최소 몇 g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 맞지?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녹여서 A는 얼마라고? 전체는 500g이 되는 거야. 합금기는 최소 몇 g이냐니까 합금비 모르는 이걸 xg으로 잡는 거지. 네.
그럼 합분비가 xg이면 얘는 저절로 몇 g이 되겠니? 일. 아까 전에 사과의 개수, 배의 개수 했는데 이미 이거 두 개 더해서 500이 나와야 되니까 자동으로 500에서 얘를 빼면 나머지 얘가 되는 거라고. 네. 얘는 얼마 되는 거라고? 500 빼기 xg인 거야. 어떤 식으로 찾는지 알겠니? 네. 응? 녹여서 구리를 몇 g 이상 포함해? 130. 자, 그럼 구리의 양은 130g의 구리가 있는 거야. 130g 이상의 구리가 있는 거야. 맞지? 네.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이제 가지고 식을 이제 만들면 전체 g도 있고 그다음에 구리가 20%라고 했잖아. 맞지? 네. 20%. 그럼 구리가 20%라니까 이 안에 있는 20%니까 구리의 양은 얼마야? 이 그램 전체 그램 곱하기 뭐 100분의 20 하면 되는 거지 뭐. 네. 맞지? 그래서 100분의 20 곱하기 500 빼기 x가 자기가 가진 양의 20%가 구리니까 구리의 양이 돼. 순수하게 구리의 양이 되는 거야. 알겠니?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구리의 양이 얼마야? 30%. 그러니까 이 전체 양이 x g이라 했으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이거 30%가 구리잖아. 네. 100분의 30 곱하기 x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근데 그 두 개를 합친 게 몇 그램 이상의 구리가 나왔다고? 130. 그렇지. 여기는 소금의 양에서 즉 식이 나오네. 이해됐니? 네. 전체 B의 무게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나오래요. 양변에 100을 곱해주면 100을 여기는 100을 곱해줘야겠네. 그럼 이걸 곱해주면 1000 빼기 20x가 되고 그 뒤에는 30x가 되고 맞지? 네. 그 다음에 저기는 130에 100을 곱했으니까 13,000이 되겠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0x 더하기 30x는 10x가 되는 거고 13,000에서 1000이 넘어가니까 12,000이 되겠네. 그걸 10으로 나눴으니까 x는 얼마가 되겠니? 1200 12,000 나누기 10이니까 1200이 되겠네. 네. 즉 B 물체 양은 B 합금의 무게는 얼마였다? 1200. 최소 1200g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합금이었다. 가야 돼요. 가야 되니? 저기 지금 다 부르고 가면 안 돼? 뒤에 시간에 뭐 있니 너? 네 있어요. 뭐 있어? 그 월수금 다 뭐 있어? 네, 다 있어요. 뭐 있는데? 그 일단은 여기 끝나고 영어 가야 돼요. 바로 영어 가야 돼? 너 그 과제 만약에 집에서 다 해왔을 때는 뭐 시간 맞춰 오고 그리고 너 수요일이 3시 반 아니니? 그럼 오늘은 네가 1시간 저 4시 반인데요. 4시 반이야? 그 제가 카톡에서 6시간 맞춰서 보냈는데 선생님이 그때 시간을 잠깐만 한번 체크 좀 해볼게. 재현이 시간이 하루는 네가 준 카톡으로 와봐. 읽어봐. 뭐라고 돼 있는가? 3시 왜 3시간부터지? 네가 6시간 맞췄다며. 나 오늘 그냥 3시 반부터 너 기다렸는데 또 맞네. 지금 1시간 빼먹고는 지금 일찍 가겠다고. 네. 너 앞으로 칼같이 시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진짜 몰랐어요. 어? 진짜 몰랐어요. 선생님은 1시간 일찍 나오게 만들어 놓고는 진짜 몰랐어요. 앞으로 저기 3시 반 4시 반까지 4시 반부터 하려면 6시 반까지도 조절이 네. 되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네.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화목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네가 정확하게 다시 집에서 스케줄을 짜서 다시 나한테 알려줘. 네. 그럼 어? 저 진짜 이대로 할게요. 어? 저대로 한다고? 네. 이거 수요일은? 이대로? 진짜 실수로. 그럼 오늘 1시간 빼먹으면 언제 갚을 거야? 그러면은 좀 선생님 많이 시키려고 해도 맨날 안 하려고 애를 쓰냐 어떻게 아니, 재현아. 진짜 몰라요. 내일 모레 중3이 될 건데 그래서 일단 집에 숙제 잘해와. 네. 알았지? 잘해오고 보자. 자 학급 문제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소금물처럼 비슷하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되긴 된다 맞지? 단지 굳이 농도를 구할 필요는 없고 비율을 알려줬으니까 전체 양만 밑에 500x, 500x 잡아주면 이 양의 20%가 실제 구리고 이 양의 30%가 실제 구리고 즉 그 구리를 두 개 더한 게 130g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소금의 양을 구하는 무게를 비교하는 공식으로 식을 만들어 풀면 되더라는 거지.
할 수 있겠니? 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자. 끝났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이제 활용 다 풀었으니까 밑에 문제 천천히 풀어봐. 그렇게 풀고 다 채점하고 틀린 거는 천천히 식을 적어놓은 걸 막 지우지 말고 지우기 전에 네가 검토를 해.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틀린 건지 식을 제대로 못 세운 건지. 그래서 내가 자기 풀이를 검토할 수 있어야 이제 풀이가 잘못된 걸 찾아내는 그런 것도 연습이 돼. 나중에 좀 문제가 어려워지면 되겠니? 네. 그래서 일단 미네 이거 책 풀고 책 풀다 지루하면 저 시험지 과제로 풀어와도 되고 책 풀기 싫으면 시험지